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주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대해 중대 발표를 했었죠. 이곳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토성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나사에서 네네. 중대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생명체가 생존 가능하기 위한 모든 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카신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그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위성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그 물기둥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수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봐서는 일단 엔셀라두스 표면은 뭐 영하 한 200도 가까이 되는 되게 추운 곳인데 그 지하에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거고 그 바다에서 뭔가가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거기에 수소 같은 성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런 얘기인 거지 생명체,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ET나 에일리언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원시 상태에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더라도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어떤 뭐 지능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네네. 물기둥에서 수소가 발견됐다. 사실 네네. 이게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이런 네네. 발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주에 가장 흔한 물질이 사실 수소거든요. 예. 근데 이 물기둥에 수소가 있다는 건 뭐냐면 물속 어딘가에서 수소가 녹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열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닷속 어딘가에 녹아 있는 곳에 이제 뜨거운 물이 있다 이거예요. 뜨거운 예. 물에 의해서 광물에서 물질들이 녹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응하면서 거기에 수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와 더불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발견이 됐는데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메탄을 만들어요. 네. 이때 이제 열이 나오거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구에서도 심해저 같은 데서 메탄균들이 이제 살아가거든요. 심해저 같은 데는 이제 햇빛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에너지 받을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수소와 이산화탄소 합쳐지는 이런 메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사는 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원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원시 상태에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만 우리가 현재 생명체가 발견돼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고등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네. 토성 위성이면 온도가 무척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거 결국 토성이 원인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토성의 중력 때문인데 기조력이라고 하는데 기조력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토성이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위성을요. 근데 토성이 가까운 쪽과 먼 쪽의 힘이 다르겠죠. 그렇죠. 가까운 쪽은 좀 세게 당기겠죠. 먼 쪽은 좀 작게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을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것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성이 토성이 가까이 있는데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면서 거기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표에서 한 40km 정도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균열이 생기니까 거기 틈이 생기면서 이 속에 녹아 있는 바닷물이 솟구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조력이라고 하는 차등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 토성의 중력이 이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이런 열이 발생하고 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멀리 태양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표면은 이렇게, 어렵지만 이 바닷속 물 속에서는 서로 이제 마찰되면서 마찰 열 때문에. 예. 네. 그 엔셀라두스 외에도 또 바다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위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성 같은 경우에도 토성 엔셀라두스 말고 미마스라는 것도 있고 예. 또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에도 바다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목성의 위성들입니다. 뭐 가니메데, 그다음에 칼리스토, 그다음에 유로파. 특히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름이 거의 뭐 달 가까이 3,000km가 넘는데 여기에는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다의 깊이가 200km가 넘어요, 여기는요. 그리고 이미 물기둥이 200km 이상 솟구치는 물기둥이 몇 번 발견이 됐고, 예.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유로파, 그 다음에 이 엔셀라두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 표면에도 바다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지구의 바다와는 또 어떤 다른 점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엔셀라두스라든가 유로파 같은 경우는 깊이 뭐 몇십 킬로 밑에 있는 그렇죠. 그 바다거든요. 예. 근데 이 타이탄 같은 경우는 표면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이제 메탄이나 에탄 같은 탄화수소의 바다예요. 예. 이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지구처럼 질소의 이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안 보여요, 저희 표면이 대기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카시니가 가가지고 2004년에 갔거든요. 예. 또 호이겐스라고 같이 갔는데 2005년 초에 탐사선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연구해 보고 그 실제 바다까지 봤는데 바다가 있는데 녹아 있는 그것이 이제 물이 아니라 에탄이나 메탄. 그러니까 영하 170도가 넘는 그 추운 곳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 물이 아니라 이 에탄이나 메탄 같은 탄화수소의 바다였습니다. 네네. 이제 엔셀라두스랑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조건, 즉 바다, 네. 그것들이 이제 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예. 뭐 실제로 가봐야지 알죠,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나사에서 이 유로파하고 엔셀라두스에 가서 탐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에 탐사선을 보내겠다. 예. 원래는 착륙선까지 내려가지고 이제 구멍까지 파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예산을 좀 깎자. 가서 이제 지나가면서만 봐라라고 해가지고 착륙하는 것이 이제 좀 취소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복귀시킬지. 예. 그리고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나사하고 또 유럽의 독일에서도 탐사선을 보내겠다. 두 군데 다 2020년대에는 탐사선이 직접 갈 것 같습니다. 가서 착륙하지 않더라도 이 물기둥에서 끝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물기둥이 아니라 수증기 기둥인데요. 예. 이 기둥을 갖다가 정확히 거기 성분들을 분석하면 뭔가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체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대에는 모래도 있다.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있다 없다. 그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네. 네, 늘 이제 액체 상태 물이 있는 곳에는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전망이 계속 예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꼭 액체 상태 물이 있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물이 액체 상태에 존재하려면 보통 1기압에서는 0도에서부터 100도 사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기가 없으면 그냥 바로 녹자마자 기체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는 것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대기가 있다는 거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생명 거주하는 공간, 헤비터블 존이라고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이어야 되느냐? 사람은 물이 필요하지만 다른 생명체는 물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질을 갖다가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물질이 녹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물이거든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어디나 있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도 녹일 수는 있지만 네. 암모니아는 흔하지가 않아요. 별로 드물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이나 에탄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역시 녹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낮은 온도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영하 170, 180도에서 물질이 녹아있는 물질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서 물질을 녹여서 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매는 거의 물이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 네네. 즉 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적당한 온도, 적당한 대기가 존재한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로 넘겨봐야 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